자, 코딩 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LED 한 개 전멸하는 거를 우리가 하드웨어 구성도 해봤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LED 하나를 지금 깜빡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봤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짜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하드웨어, 이 LED 하나를 우리가 연결을 했는데 이걸 연결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짚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는 그 전자의 흐름이죠. 예전에 그 전기 현상을 처음 발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전기가 어쨌거나 어디서부터 뭔가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라고 부르고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 전기는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전기가 뭐 이럴 때는 막 흘러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빙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어느 한쪽을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잡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여기 전기가 5V가 있고 여기 전기가 0V가 되면 전기가 5V에서 나와서 0V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쓰자. 이렇게 해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전자라는 걸 이제는 발견을 하게 되죠. 전자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가 움직일 때 플러스라는 양의 기운을 가진 어떤 것이 막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러스라는 양의 기운을 가진 어떤 것이.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니라 플러스라는 기운을 가진 양의 어떤 입자들이 움직이는 대신에 마이너스 기운을 가진 어떤 입자들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자라고 부르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도선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가 전기의 속도하고는 다릅니다. 전기의 속도하고 전자의 속도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틀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커다란 나무 토막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무 토막들이 빈틈없이 서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쌓여 있냐 그러면 뭐 여기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나무 토막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쪽 끝에다 나무 토막을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밀었어요. 끝에 있는 걸. 이만큼 밀면서 그 자리에다 새로운 나무 토막을 쑥 집어넣었어요. 이런 나무 토막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얘를 이만큼 밀었어요. 두 번째 나무 토막도 밀리겠죠. 물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무 토막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이걸 밀려면 힘이 무지하게 많이 들 겁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밀었겠죠. 어쨌거나 부산에 있는 나무 토막 이 끝에 딱 테이블 위에 여기까지 테이블 위에 딱 올려져 있었는데 얘가 딱 밀리면서 이 하나가 밑으로 퉁 떨어지겠죠. 네. 전자의 흐름이 이거하고 같습니다. 전자 자체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 속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전자의 속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전자의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 전자 하나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도선을 통해서 자, 이렇게 선이 있죠. 자,
이를테면 구리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구리선 안으로 전자 하나가 뿅 하고 들어가면 이 구리선 안에 전자들이 완전히 일렬로 이렇게 딱 촘촘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얘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끝에 있는 게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길이가 얼마이냐 이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선의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전자 하나가 툭 들어오면 이쪽으로 전자 하나가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같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자의 이동 속도는 절대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 그 느린 게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전자는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을 하잖아요. 마치 자석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것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전자가 하나 엎드려 있어서 싹 들어가게 될 때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전자들을 계속 한 칸씩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블럭 밀어내듯이 밀어내서 마지막에는 전자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밀어내는 것 때문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전자의 이동이 실제로 전기의 흐름이긴 한데 약속은 어쨌거나 이미 그 전에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는 흐른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놨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요건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12번 핀에다가 아두이노 12번 핀에다가 선을 쭉 연결을 했습니다. 이 선을 통해서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 작업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LED를 통과를 합니다. LED를 통과를 하는데 이 LED도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그 반도체예요. 인터넷에서 LED 쳐보면은 LED에 관련된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뭐 1년을 공부해도 될 만큼 그렇게 다양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발명품이기도 하고요. 자, 이 LED를 통과해서 저항을 통과해서 전기가 0V가 되는 어떤 지점, 보통 우리가 0V가 되는 지점을 그라운드, GND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는. 반대로 전자는 여기 GND에서 나와서 12V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자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LED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LED는 자, 한쪽에 두꺼운 게 있고 다른 쪽에는 얇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선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극 연결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되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전자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에 전자들이 막 모여 있다가 전자들이 이쪽으로 튀어서 이쪽으로 쫙 넘어갑니다. 전자가 하나씩. 그리고 넘어간 전자가 다시 이쪽 선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 짧은 구간에서 그때 이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짧은 구간에서 전자가 넘어가는 순간에 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LED는 물론 이 LED도 켜놓게 되면 약간의 열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LED 전까지만 해도 백열전구 사용을 했었죠. 백열전구 그리고 형광등 그리고 나온 게 이제 LED입니다. 그런데 백열전구는 물론 형광등은 백열전구보다는 그렇게 많이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백열전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쓰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저는 이제 백열 전구를 썼었는데 이거 불을 켜놓으면요 뜨거워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을 잡았다 그러면 손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를 교체할 때는 불을 끄고 한참 지난 다음에 열이 다 식으면은 그때 교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백열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열, 빛과 열 에너지 두 가지를 다 바꿉니다. 형광등 역시도 마찬가지로 빛만으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전기 효율이라 그러죠. 근데 LED는 거의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LED는 현대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게다가 LED는 백열 전구나 형광등처럼 그렇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저항을 일부러 껴놓죠. 만약에 이 LED에 과한 전류가 흘러버리면은 보통 얘는 한 20mA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20mA 정도의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mA가 아니라 만약에 100mA가 흘러가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은 얘는 한순간적으로 번쩍하고 그리고 타버려요. 더 이상 LED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항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저항 이거 계산하는 법만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이러면서 벌써 11분, 12분이 됐네요. 여기 12번 핀인데 이쪽으로 5V라는 신호, 전기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12번 핀에서 아두이노 12번 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5V가 들어가거나 0V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5V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아두이노가 있으면 이 아두이노에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전기가 쭉 들어오면 이 안에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에서 이 전기를 5V짜리 전기로 바꿔줘요. 5V짜리로 전기로 바꿔서 이 안에 있는 아두이노 그 칩, AVR 그 칩이 이 5V라는 전기를 사용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5V라는 전기가 이 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12번 핀 이쪽으로 이제 나가거나 혹은 나가지 않거나 그렇게 막아주는 거죠. 나갈 때는 5V가 가는 거고 나가지 않을 때는 0V가 되는 거고. 그래서 5V가 될 때는 이쪽에 이제 5V라는 전기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5V라는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LED는 반도체인데 전압 강화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1V에서 2V 정도 1V에서 2V 정도 전압을 떨어뜨려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LED 같은 경우는 보통 2V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V를 전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5V였는데 여기서 2V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몇 V가 되죠? 5에서 2를 빼면 3V가 되죠. 3V라는 전기가 여기서 여기 그라운드는 0V였죠. 3V라는 전기가 저항을 통해서 0V로 가는 거예요. 자, 저항은 보통 우리가 R이라는 기호로 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음의 법칙에 보면 오음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인데요. V는 IR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전압은 전류하고 저항의 곱수로 나타내진다. 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 전압 3V가 있고요. 전류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항은 우리가 알아요. R은 얼마죠? 우리가 200V라고 합시다. 205ohm이라고 합시다. 220 쓰면 귀찮으니까 205ohm 하고요. V는 여기 5V에서 2V 떨어졌으니까 이제 3V가 되는 거죠. 자, 3V는 I는 모르고 R은 200이에요. 그럼 여기서 I는 계산해 주면 되죠? 3을 20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초등학생들이면 3을 200으로 나누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죠? 네, 컴퓨터를 쓰면 되죠. 그냥 컴퓨터 안에 계산기 쓰시면 돼요. 컴퓨터 안에 계산기가 있어서 이 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우선 쓰세요. 3 나누기 200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3 나누기 200 이렇게 계산기를 쓰면 0.015라는 값이 나오네요. 0.015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015 암페어가 지금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0.015 암페어가 흘러요. 자, 0.015 암페어.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거 LED 얘기하면서 뭐 20mA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미리암페어하고 암페어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미리암페어는 암페어에다가 1000을 곱해준 거하고 같습니다. 미터하고 밀리미터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터하고 밀리미터. 1미터는 1000밀리미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 3개 앞에다 이렇게 점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점을 3개를 찍어주는 이유가 이제 기본적인 미터 단위 앞에다가 M자를 하나를 더 붙이면은 거기에 1000배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가 됩니다. 그래서 0.015A는 그럼 얼마일까요? 0.015A는 0.015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은 되겠죠. 점을 3개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15m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0ohm짜리 저항을 달았더니 15mA가 흘렀다. 이게 지금 계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LED가 있을 때 LED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을 붙여주는데 한 200에서 500 정도 200에서 500ohm짜리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작은 205ohm짜리를 붙였을 때 15m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거죠. 대부분의 아무리 그 싸구려 LED라 그래도 20mA가 흘렀을 때 고장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20mA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205ohm 정도, 200에서 500, 200에서 500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혹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셔서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